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도요 부동산 분야 최고 세무사이신 지병근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동산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있는데 이게 절세 엄청난 꿀팁인데 맞아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임대인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절세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궁금한 또 Q&A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네, 상생 임대주택 저도 뭐 많이 듣고 대부분 분들은 임대인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상생 임대주택 이게 뭐죠?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상생 임대주택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서로 좋은 거라는 거네. 그렇죠. 임대인은 뭐가 좋냐면 네.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었을 때 네.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얻어요. 양도세요. 예. 근데 임차인은 뭐가 좋냐면 큰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주거 수 안정 있습니다. 보장. 네. 그러니까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도 좋은 일이고 임대인도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 일이고, 그래서 상생 임대주택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생 임대주택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네. 어디에다 등록을 해야 되냐면 지자체에도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 상생 임대주택은 양쪽 다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설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네. 이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많은 지금 임대 주고 있는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또 이 상생 임대주택 하면 또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이건. 그래요. 예, 등록을 안 해도 된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법이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이 혜택을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요건이 어떤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이 있어요. 그러면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려면은 어떤 요건들이 이제 필요한지 한번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네. 계약, 이거를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 직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성립이 됐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상생 임대차 계약 이전에 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임대를 했어야 된다. 그렇군요. 전제 요건이 이제 깔린다는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2년 이상 또 임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이신 분들은 안 안 돼요. 되네요. 요건 자체가 안 돼요. 요건 자체가 안 되는군요. 예, 무조건 1년 6개월을 넘겨야 되고 네.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을 넘겨야 된다. 그렇군요.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상생 임대차 계약은 5%밖에 못 올려요. 임대료나 네. 임대 보증금 자체를. 이건 연 5%인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보통은 임대차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2년에 5%만 이렇게 올린다는 거고.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거, 상생 임대차 계약을 언제 체결해야 되냐면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네요. 많이 남아 있네요. 2년 정도 있으니까 원래는 이게 2022년도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연장시키고요. 이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은 네.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세제 혜택은 더 확대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체결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은 동일인여야겠죠. 임차인이 바뀌어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임대인은 동일한 임대인 하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 그러면 이전 소유주가 예. 있던 걸 내가 이제 사서 하는데 예. 그 임대 기간이 그러면 1년 6개월 이하가 되면 그러면 요건 자체가 안 돼요. 안 되는 거네요. 예. 같아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미 직전 임대차 계약이 형성이 된 네.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만 올리고 그 이번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4년 12월 31일
안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을 계속 임대 주고 있는 분들은 쉽게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을 갖출 수 있겠죠. 그래, 요건 갖추는 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굉장히 혜택이 있네 네. 해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네. 이 요건을 맞추려고 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게요. 그러냐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 날까지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려면은 보통 우리가 주택 임대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만들어 놓고 네. 2024년 12월 30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이 되려면은 내가 주택을 사고 올해 말 안에 네. 직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그러게요. 있어야만 이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조심하시겠네. 이분 맞아요. 이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제부터 해서 다 해야지라는데 이게 이제 기한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해서 맞아요. 계약을 해야겠네요. 취득자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주의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이 원래는 2022년 초에 이렇게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임대 개실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딱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상생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갖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웠군요. 예. 그리고 세제 혜택 주는 것도 2년 임대하면은 1년 거주한 걸로 볼게라고 하니까 네. 최소한 4년을 임대를 해야 2년 그러네. 거주를 인정받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었는데 그렇네요.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가입 요건 없앴고 주택수 요건 없앴고 네. 또 임대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을 해줬고 네. 가장 큰 메리트는 2년 거주 임대했으면은 그 임대한 기간 모두 다 거주 요건으로 그렇군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요건은 완화됐으면서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아요. 상생임대 주택 나왔을 때만 갖고 생각하신 분인데 이게 개정된 걸 모르고 맞습니다. 신경을 안 쓰신 예. 분들인데 이런 이제 엄청난 혜택이 있으시니까 빨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생 임대주택, 그 임대일, 그러니까 소유자한테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혜택들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양도소득세에서 세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세 있습니다. 가지나요? 굉장히 그 강력한 혜택이에요. 네.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이 배제됩니다. 네,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주택은 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2년 거주를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렇군요. 근데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2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네. 거주한 걸로 봐줄게 어,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를 안 했어도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그렇군요. 있다는 거죠. 한번 사례를 볼까요? 2019년도에 A주택을 조정 대상적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도 요건도 체결을 하고 네. 이번에 상생 임대차 계약 요건도 충족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네. 그리고 이분이 2024년도에 이제 이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주택은 없다라고 볼 경우에 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세대가 1주택 요건을 충족했죠? 네.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취득일이 2019년도니까 2년 이상 네. 보유했네요. 네. 그럼 거주 요건이 있는지 볼게요. 거주 네.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적에 있으면 거주 요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원래 얘는 거주를 안 하고 계속 임대만 놓고 있다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상생 임대 주택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거주한 걸로 볼게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1주택자에 한해서 맞아요. 상생 임대주택 할 때요.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 비과세와 관련돼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생 임대주택의 이제 두 번째 혜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 그러니까 네.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데 이거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거든요. 오래 보유할수록
세율 혜택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원래 보유기간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 그래요. 차익을 차감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2%가 아닌 4%를 적용해 준대요. 그래요?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게요. 결과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은 내가 만약 10년 이렇게 보유했다라고 네. 하면은 원래 2% 곱하기 10년 20%가 공제가 되는데 요거는 4% 곱하기 10년이니까 40%가 공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 거는 양도 가액이 12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 그럼 내가 8억의 주택을 취득해서 16억에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나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주택이고 그다음에 뭐 다른 요건을 다 충족했다고 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네. 양도가액이 16억 원이기 때문에 12억 원 넘는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는데 네. 그냥 내가 2년 그 상생 임대주택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2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데 네. 얘가 상생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4%를 적용받기 때문에 4천만 원이 아닌 8천만 원이 차감된다는 얘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8억에 대해서 이제 2배, 그러니까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맞습니다. 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예. 마지막 상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거주주택 비과세는 많이들 알고 있기를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이 네.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으로 많이 알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임대주택은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었겠죠. 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이 있는데 얘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네. 아까 2년 거주한 걸로 봐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얘는 2년 거주 안 했지만 2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아니고 네.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생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네.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재피과세를 야, 해주겠다는 그러네.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 꽤 많은데 이걸 꼭 활용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해당되면은 아까 세 가지 혜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표 2, 네. 4%짜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내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지만 임대주택 외에 상생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네. 세 가지 혜택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